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소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광주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는 거를 직접 제가 알게 된 거는 이제 미국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그 뒤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제가 1983년에 이제 귀국했는데, 광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제 또 지인들의 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의 어떤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데는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다만 오늘 이제 얘기하게 된 소재는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5.18 문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한 걸 가지고 이제 특히 언론에서 5.18을 모독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는 5.18을 모독을 했다. 또 거기 유가족들을 마음을 또 아프게 했다. 그래가지고 소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출마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둥, 또 사과를 해라. 이렇게 민주당 원내 총무 등 민주당 의원들이 또 요즘 정말 아주 똑같은 식으로 말해 막 또 몰아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들으면 사람이 누구든지 이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제 누구나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 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엄청난 그런 문제에다가 말이에요. 어떤 정말 전문적인 조폭 집단한테서 현금을 얼마를 20억인가를 받았느니, 그런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소위 좌파 언론이나 이제 지금 소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이재명 후보가 그만둬야 된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게 참 착신 발언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얘기하다가 이제 말이 그렇게 된 건데, 그놈을 가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둥, 사과하라는 둥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 공정해야 되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일일이 모르는 문제를 어쨌든 취재 기자들이 가서 다 현장에서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일반 국민들보다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제 더 가까운 곳에서 이제 파악하기도 잘 알 텐데,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상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 솔직하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소위 민주노총산의 말에 언론 노조에서 그냥 방향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좀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이 한데로 뭉쳐있는 적도 아니고, 각자 자기들 국민들도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부의 그런 작용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가지고 말해요. 뭘 도대체 제가 볼 때 사과할 내용이 없는데 사과하라고 막 같이 해가지고, 엊그제 있었던 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떤 잘못했다는 식 어떤 사과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는 자기 소신대로 자고 오면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뚜벅뚜벅 하겠다 온 사람이 말이야. 그 정도 언론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뭘 사과할 건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 일부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생각하는 좌파 언론에서 뭐 그런다 해가지고 그 사과하고 그러면은 매일 앞으로도 그러면 갈 길이 멀은데 대통령 그 선거할 때까지 말이에요. 맨날 사과만 하다 말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나이 적어도 제가 이제 참 살 만큼 살았고 공부나 뭐라 상식이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을 보는데 이게 제가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의 똑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뭘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말이야. 언론에서 자꾸 뭐라 대니까 혹시 뭐 표 떨어질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사과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양심적으로 뭐 그 또는 어떤 우리가 정의의 관념에서 봤을 때 그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말이에요. 뭐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특히 민주당 뭐 원내대표인가 뭐 당장 뭐 후보직 사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경쟁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을 놓고 말해 상대방에서 그냥 그만둬라 사퇴하라 그게 이치에 닿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쭉 그 도대체 그 5.18 저는 뭐 세부적으로 뭘 가지고 5.18 때문에 이렇게 이걸 뭐 성역화하고 뭐 그냥 그게 무슨 뭐 거기에 대해 얘기만 해도 뭐 큰 무슨 대역죄를 짓는 것 마냥 그냥 그 말도 못하게 국민들 입을 막아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좀 우리 같이 국민들도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이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생각을 정리한 거는 이제 1979년이죠. 갑자기 정말 이건 전혀 뭐 예고도 없이 뭐 이렇게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뭐 앓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김재규라는 사람의 그 총격에 의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참 갑자기 이제 별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 우리나라 뭐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냥 거의 모든 걸 유신 체제 해가지고 참 하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회적인 혼란이나 그 앞으로 그 전국 수습 문제가 말이에요. 참 굉장히 심각한 마당에서 그래도 이제 당시 이제 전두환 그 소장이 이제 합동수사본부 이제 본부장을 하면서 그 사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습해서 결국은 그 김재규도 이제 체포했고 또 12월 12일자로 이제 그 뭐 거기 관련된 이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제 그 참 그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소위 이제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또 김영삼계 또 그리고 김대중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소위 그 뭐 독재 체제를 유지했던 이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불행이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 민주화에 대한 이제 시위가 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80년 5월 달에는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이제 전국 각 이제 그 대도시에서 이제 그런 민주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에서 가장 이제 그게 심하게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 이렇게 보고는 말이에요. 도저히 경찰 병력 가지고는 그 시위를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잠정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이제 그런 군부의 수장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그때 이제 그 현역 이제 장군이 이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고 그 치안 책임자인 전두환 그 당시 이제 그 합수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군 현역 중에서 그냥 가장 그 군대에서 이제 그런 폭동 진압에 이제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공수특전단인가요? 그 부대를 갖다가 내려보내지 않아 가지고는 도저히 그 광주 사태를 이렇게 진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막 불순분자들 뭐 소위 그 뭐 깡패 이런 막 신분 확인 안 되는 그런
불순분자들도 있고 그 소위 무기고나 이런 거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뭐 갈빈 총을 갖다가 뭐 실탄 꺼내가지고 막 그걸 같이 무장해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그런 폭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군부대를 투입하게 된 건데 제가 좀 그런 과정은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실제로 이제 그 체험한 사람들이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도를 받던 사람들 아는 거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5.18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이제 5.18 뭐 특별법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가든지 이건 고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면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본권 중에 이제 자유권하고 이제 그 평등, 자유와 평등이 이제 민주주의 기본적인 양대 축인데 아니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어떤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보상, 국가에서 어떤 보상해 주는 건 뭐 보상해 주는 거 그러다 치고요. 그 자녀들한테까지도 뭐 특례적으로 뭐를 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뭐 몇 점 가산점을 준다 등등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험을 봐도 정말 뭐 그 가산점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산점 받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국민을 갖다가 똑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시험을 보면 점수에서 저기지만 누구는 그런 가산점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은 그 가산점만 받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거 이제 판검사고 뭐 공무원이고 말이에요. 호남 사람들 광주 이제 5.18 가족이 아니면은 대대적으로 이제 공직에 나갈 수도 없다.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남으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거기다가 또 뭐 세월호 뭐 어떻게 보면은 냉정에 따지면 세월호도 결국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우연히 해난 사고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불행하게 이제 참 많은 희생자가 난 건데 그것도 일종의 해난 사고인데 말이에요. 그놈을 가지고 무슨 청와대 무슨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해가지고 한 것 마냥 년년 그냥 1년 이상을 그냥 매일 데모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더 발전돼가지고 이제 탄핵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방송에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 우리 경제가 들어가도록 이제 선진화됐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졌고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가 경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 그런 그런 공업을 발전 안 시켰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말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립니까? 근데도 지금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말이에요. 어디 연설하는 거 보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업적에서 한마디도 없고, 군사 독재 해가지고 인권 탄압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편파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거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 있는 한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위 정말 자유 우파 국민이지 지금 좌파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숫자적으로 정말 10분의 1은 고사하고 100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숫자가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모략하고 음모하고 뒤집어 엎고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악질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소수한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눌려가지고 지내고 있는 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소위 정권 교체 문제가 그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좌파가 소수라도 이렇게 잘하고 경제 발전도 정말 전임자들이 한 만큼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도 잘하고 민주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평등하게 말해요. 잘 사도록 만들었으면 굳이 정권 교체를 합니까? 민주당에서 낸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또 대통령 돼가지고 뭐 누군가 민주당 누구 뭐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앞으로 100년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뭐 큰 소리를 쳤대는데 누군지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후보를 이제 확정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지금 최종 후보 선발이 안 돼가지고 누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은 저는 그 부탁하는데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자꾸 그렇게 주장한다 가지고 거기에 그냥 덩달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정말 이 정권이 이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지키고 적어도 국민이라면은 태극기의 존엄 또 애국가의 소중한 거 알고 그래야지 이게 나라가 이제 기강도 쓰고 모든 게 그런 토대 하에서 우리가 그 나라도 유지되고 당장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도 지금 이제 모든 물자 교류도 해야 되고 모든 문화 교류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 우리가 이 북한이나 큐바나 무슨 베네수엘라 뭐 이런 그 소수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사회주의 쪽 하다가 지금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본빠 가지고 그쪽하고 이제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고립된 상태로 가야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어쩌다 저쩌다 지금 그 무슨 전두환 대통령에서 뭐 해가지고 큰 무슨 뭐 실수 발언한 거 마냥 뭐 사과하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정말 그 대통령 후보 나간 사람이 말이 어떻게 모르고 정말 지나가다 난 발 한 번 밟았다고 말해요. 정말 뭐 이제 말이 됩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을 갖다 그 정도 말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뭘 사과라고 지시고 할 문제입니까 그게? 며칠만 가도 다 그냥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렇게 나갈 건데 지금 언론들이 그 아주 그 나쁜 보장머리 말이에요. 그냥 아주 국민들 뭐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개돼지 이런 때 이러고 저런 때 저러고 막 저들 그냥 주장하는 대로 그냥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정말 이 언론이 이 나라 또 망친다고요. 예?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충동질 해가지고 말이야. 자꾸 여론 부채질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여지까지 해온 게 말이에요. 누가 강하게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조금 더 힘이 약해지면 무슨 뭐라고 지금 하이에나 떼들 같아. 하이에나 떼들 말이야. 그냥 몰려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그 5.18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희생된 그런 참 무고하게 잘못 없이 희생된 돌아가신 사람들이나 또 그 부상에서 직접 이어서 제가 이제 알기에는 한 3천여 명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소위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전혀 거기 관계도 없던 사람들 지금 정치권에도 말이야. 누구 이름만 알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정치인들도 5.18 유공자로 다 이게 등록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가짜 전혀 정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혜택 받는 7,000명인가 8,000명인가 그렇다는 거야. 숫자가 매년 늘어난다는 거야. 어떻게 사건이 발생된 지 이미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거기 자꾸 5.18 회원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말이야. 누가 대한민국 경찰이고 무슨 군대고 아래 누구도 5.18 문제 얘기만 하면 그냥 당장 난리가 나는 마냥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김진태 의원인가 김진태 전 의원이 말이야 말 한마디 했다가 그때도 김진태 사퇴하라 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그럼 국회의원이 그러면 법으로도 면책 특권도 있고 말이야 그 말도 못하게 하면 뭐로 국회의원 합니까? 그게 가가지고 국회의원 사퇴할 일이에요? 제명을 하나니 말이야 수준 얕은 정치를 말해요 좀 제발 좀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국민들 수준이 이제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제가 그 예정에도 없던 이제 그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 두서없는 그 말씀에 여기서 그냥 오늘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